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선 이분의 네임밸류를 모르는 분도 드물 것 같습니다. 20년간 JP모간 한국법인을 이끌어온 국내 IB 1세대이시죠. SJL 파트너스의 임석정 회장님 모셨습니다. 사모펀드는 경영권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SJL 파트너스. 네, 원래는 JP모간에 오래 계셨던가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SJL 파트너스라는 걸 회사를 만드신 거죠? 네, 그러면 그게 뭐 임석정의 이 이니셜을 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SJL 파트너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자세히 자랑을 좀 해주시죠. 자랑할 건 없고요. 네. SJL 파트너스는 이제 그동안 쭉 저희가 뱅커로서 그리고 프라이빗 에퀴티 인베스터로서 이제 외국 회사에서 36년 동안 일했던 거를 총 정리를 해서 그 옛날에 같이 일했던 JP모간 우리 동료들 그리고 CVC 파트너스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프라이빗 에퀴티 회사인데 네. 그 동료들하고 같이 회사를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그 PE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해보자 한 겁니다. 그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기존의 PE들은 크로스 리저널 딜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KKR 아시아 그런 사람들은 아시아 리전만 투자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크로스 리저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인베스트먼트하고 한국에서 영국으로 하고 크로스 리저널 전문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저희는 그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아주 그 프루븐된 전략적 파트너 주로 이제 한국 기업이 되는데요. 그 기업들하고 공동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무적인 리턴도 물론 중요한데 재무적인 리턴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회사의 가치 창출 기업하고 해서 이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시를 거두어서 가치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큰 차이점입니다. 저 혼자 들린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직원이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제 비서, 제 오피스 매니저 하고 제가 세 번째로 조인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큰 법인이 아니고 그 사무소에 있었어요. 그 JP모간의 한국 사무소 소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21년 후에 나올 때는 320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키운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첫 번째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큰 겁니다. 21년 동안. 그래서 95년부터 2015년도까지 이렇게 우리 경제가 이렇게 커지면서 그 IB 서비스를 많이 이제 쓰는 정도의 경제 규모가 된 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JP모간이라는 회사가 95년도부터 케미칼, 매니팩처러스 하노버, 뱅크원, 베어스턴 이렇게 계속 회사를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합병을 하니까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 두 가지 원인이 있었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여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나요? 네. 우리 이제 우리 SJL 파트너스가 투자한 네.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총 지금까지 한 6군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것들을 하면은 미국의 그 모멘티브
어드밴스 머티리얼이라는 회사. 네. 옛날에 그 제너럴 일렉트릭 어드밴스 머티리얼이라고 GE의 계열사였었어요. 네. 그래서 약 70년 전에 실리콘을 발명한 회사입니다. 어허. 여러분들 아마 그 아폴로 11호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을 때 네. 발자국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 발자국의 신발을 만든 회사예요. 그 달에 이 신발을 만들려면 플라스틱이나 고무 가지고는 안 돼요. 네. 그거를 아주 강화된 플라스틱이 있어야 되는데 플라스틱을 강화하는 역할을 실리콘이 합니다. 그 실리콘 셔를 만든 회사고 실리콘을 발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제품이 실리콘 그리고 반도체의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 쿼츠 수정하고 세라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소재를 공급하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회사예요. 네. 근데 저희가 97년도에 어떤 걸 알게 됐냐면은 우리 한국의 그 원익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 삼성전자에 주로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97년도에 이 회사가 중국 회사한테 팔릴 뻔했어요. 그래서 서너 개 중국 회사들이 이 회사한테 접근을 해서 그 회사를 많이 중국이 사가면은 그 소재를 아마 한국에 공급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원익이라는 회사가 그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익 회사의 회장님을 우연히 만나다가 이거를 중국 기업이 사가면은 우리가 원료를 못 받는다. 그래서 그건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익한테 재앙이 오면은 사실 삼성전자한테는 그만한 재앙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그러면은 같이 인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이 실리콘, 쿼츠, 세라믹 세 개 부분 중에서 필요한 거는 쿼츠, 세라믹만 필요하고 실리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실리콘 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같이 인수를 하고 그게 약 한 3조 5천억 네. 당시 3.1 빌리언에 100%를 인수해서 쿼츠 세라믹은 원익이랑 50대 50 그리고 실리콘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이제 KCC랑 50대 50 정확히는 50 플러스 한 주 저희가 50 플러스 마이너스 한 주 해서 이제 그거를 100%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참 저희가 다행했던 거는 저희가 제시한 거에 2배를 중국 회사가 제시를 했었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이 회사는 미국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한테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딜이 깨졌어요. 그 시피어스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못 받은 걸 보고서 저기 이제 들어간 거죠.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한테 필요한 소재, 우리한테 필요한 브랜드,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을 가진 회사를 기업하고 같이 인수를 하는 겁니다. 100% 인수해서 가치를 창출을 계속 그 밸류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해서 저희는 상장을 통해서 엑시트하고 우리 기업은 영구적으로 최대 주주로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다 인수하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부족하더라도 네, 기업과의 연합을 통해서 어떤 대상 기업을 적절하게 우리가 투자하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을 우리가 좀 열심히 해봤다 이런 네,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그 이제 뒤에 이어질 얘기가 기대가 큰데 우선 SJL 파트너스 네. 임석정 회장 이분을 생각하면 어떤 키워드가 가능할지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특이하게 뭐 법정 스님도 나오고 이런데 어떤 키워드가 우리 가장 눈에 띄시는 거죠? 예, 법정 스님 좀 이렇게 저도 재밌는데요. 저는 이제 원래 태생은 제가 그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자입니다. 네. 기독교 신자인데 이 불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네. 많이 읽으면서도 특히 법정 스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종교에 대한 책이 제 평생도록 이렇게 제가 이제 진리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걸 계속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책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책을 보면은
이 불교 책이 가장 과학적이더라고요. 가장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과학의 양자역학 그리고 물리학 이런 이론하고 불교 경전하고 교리하고 굉장히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법정 스님 책을 접하게 됐어요. 쭉 책을 읽는데 전 책을 읽으면은 처음에 읽으면서 아주 속독을 하고 두 번째는 정독을 합니다. 그래서 정독하면서 법정 스님 책은 아주 쉽게 그 이런 진리에 대한 걸 많이 말씀하셨어요. 크게는 무소유를 말씀하셨거든요. 무소유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 불필요한 걸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으로부터의 자유.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Which is fine. 그 좋은데 그게 필요한 거를 잠깐 하면 줄일수록 사람이 단순화하고 할수록 자기 생활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불필요한 거를 하나씩 제거하는 작업을 쭉 했었어요. 생활을 단순하게. 그래서 나한테 중요한 것, 진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이분한테 제가 늘 생각이 나는 거는 무생물을 포함해서 우주와 조화롭게 사는 거를 늘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인상이 남는 게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가 생기고 이상 기온이 오는 게 지구가 지금 몸을 떠는 거라는 거예요. 왜 강아지들이 이물질이나 물이 붙으면 막 몸을 떨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구가 지금 인간한테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위해 과학도 중요하지만은 과학 발전을 하고 인간이 진화할 때 무생물, 지구를 포함해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아주 가슴에 와닿았었습니다. 네. 이제 법정 스님의 말씀이 과학이다. 네. 또 과학의 여러 가지 진리가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삶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 네. 이런 말씀이겠네요. 네, 네. 상당히 그 투자은행 또 이 IB 업계 또 금융 투자의 원칙 또는 이 세계 그런 분야하고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듯한 분위기도 있는데 말이죠. 네. 저는 이제 그게 단순화한다는 모든 것을 단순화해야 되는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걸 계속 없애는 작업은 삶에서도 필요하지만 투자할 때도 필요해요. 생산성을 높이고 그렇죠. 효율성을 높이는 그렇죠. 효과가 있다. 그래서 불편한 걸 계속 그리고 코어가 아닌 걸 계속 지워나가는 작업이 투자에는 또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SJL 파트너스가 투자했던 미국 기업은 현재도 가지고 계시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째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그 기업은 이제 4년째 가지고 있고요. 네, 네.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2년 전에 영국에 있는 그 실리콘을 베이스로 한 응급제 회사도 샀어요. 네. 그거를 이제 SKC랑 50대 50으로 이제 저희가 인수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SKC랑 같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희는 그 실리콘 베이스로 한 응급제 회사를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투자하려고 회사를 찾던 중에 계속 조편해서 영국에 있는 넥시온을 찍고 이제 저희가 비딩을 했는데 마지막에 두 개 기업이 나왔어요. 숏리스트가 됐는데 저희랑 또 한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또 한 기업이 SKC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제 결국 SKC랑 같이 해서 지금 그 회사 잘 경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올해 2월달에 이제 그 딜이 된 건데 미국의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라고 네. 우리 그 코로나 그 PCR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는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서 20분 안에 결과가 나와요. 그런 그 진단 기기 시약을 만드는 회사를 SD 바이오사이언스랑 저희가 이제 100% 인수를 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인데 100% 인수해서 상장 폐지를 지금 한 상태인데 그것도 이 SD 바이오사이언스가 전 세계를 상대로 3조 이상을 매년 그 이제 코로나 때 그 진단 기기 및 시약을 팔았는데 미국 시장은 하나도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미국의 FDA 어프로벌이 없고 그리고 판매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의 진단 시장의 40%가 넘게가 미국 시장인데 거기다 뭘 파면은 큰 시장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를 그 발굴을 해서 SD 바이오센서의 조영시 회장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뭐 바로 안 그래도 이 회사 찾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경쟁 관계의 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과 네, 같이 파트너로서 투자를 같이 한다. 네,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닐 텐데. 맞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그리고 글로벌 PE들 칼라일, KKR, 블랙스톤, CVC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네. 거의. 네. 왜 안 하냐면은 기업을 인수해서 M&A 했을 때 자기 혼자 하고 싶거든요. 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이게 성장보다는 재무적인 리턴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어프로치가 아니고 재무적인 기법도 중요합니다. 부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코스트 커팅도 중요하고 그리고 non-core asset을 파는 것도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거는 이 업을 잘하는 기업하고 같이 일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저희는 35년 넘게 한국 기업하고 일을 했던 뱅킹 경험이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기업들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투자해서 그 기업을 다시 재성장을 시키고 우리 기업들한테 영구적으로 그 경영할 수 있도록 해놓고 기반을 마련하고 저희는 이제 그 엑시트를 하는 거라서 이런 투자 방법을 하는 프라이빗 에퀴티는 없어요. 전 세계에. 네. 저희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그 기회가 이런 블루오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SJL 파트너스가 전체적으로 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에코티만 우리가 이제 에코티만 그 13억 불을 했고요. 네. 거기에 부채를 또 하니까 네. 약 한 40억 불 정도 됩니다. 네. 네, 40억 달러면 한화로도 어마어마한 지금 5조가 넘죠. 5조가 넘은 네, 그런 네. 지금 환율로 거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기업 가치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우리 지금 SJL 파트너스가 기대하고 있는 이 펀드가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자신하시는 거죠. 자신감은 아니지만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시청자들은 그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될지를 사실 궁금해하실 텐데. 네. 저희 목표 수익률은 최소한 2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20%. 네. 그럼 뭐 4년, 5년 되는 기간 동안에 네. 기업이 상당한 성장을 해야 거의 가능한. 우리가 투자한 돈의 2배에서 2.5배. 네. 이게 이제 베이스 케이스로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SJL 파트너스가 투자한 그 회사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하고 네. 엑시트하는 그런 절차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엑시트할 때는 이제 회사를 통째로 파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파는 것이죠. 지분을 미국 NYSE나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네. 재상장을 해서 네. 지분을 팔고 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다른 방식으로 하진 않고 전부 다 재상장의 그 절차를 거치는. 예. 그러면 왜냐하면 다른 방법을 하면 경영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그건 원치 않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펀드의 우리 투자의 굉장히 또 중요한 목표는 우리 기업 자체를 글로벌라이즈 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제일 잘하는 게 제조업이에요. 물건을 싸게 좋은 물건을 빨리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0년대부터 최근까지는 잘해왔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발명은 안 했지만은 싸게 잘 만들었거든요. 빈 메모리를. 그리고 현대차가 자동차를 발명은 안 했지만은 싸게 좋은 차를 빨리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제조업 위주로 수출 주도로 하는 경제는 이제 중국이 따라오고 인도가 따라오고 인도네시아가 따라오니까 이제 우리는 빨리 산업 구조 자체를 선진화해야 되거든요. 그 선진화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해외 나가서 수출이 아니고 이제 해외 글로벌라이즈 해야 돼요. 우리 본부가 해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한국 기업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돼야 되거든요. 기업의 기본적인 생산성, 네. 부가가치 수준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사실 개발도상국이나 현재 네. 지금 올라오는 많은 나라들이
하는 역할 이상의 우리가 이제 부를 만들 수가 있고 예. 그런 기업 가치를 만들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외국 기업을 이렇게 같이 경영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인재풀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을 보면 그런 능력이 차고 넘쳐요. 네. 실력도 있고 전공에 대한 실력은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굉장히 잘해요 지금. 그리고 외국에 대한 거부, 자신감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서 싸우지 말고 해외로 나가면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더 인커리지 하는 것도 이런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자격증을 우선 보기 전에 학점이 너무 높으면 저한테 마이너스예요. 공부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5만 넘으면 아주 훌륭해요. 그 외에 저는 학교 공부 외에 뭘 했나를 봐요.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폭넓게 친구들 사귀는 거, 해외 여행 가는 거,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좀 이렇게 그 전인적으로 했던 활동들 중요하게 여기고, 상당히 많은 지금 학생들은 CPA, CFA 뭐 이런 걸 하는데 보통 이렇게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요 맨땅에 헤딩하는 절박한 게 없어져요. 내가 이거 하다가 안 되면은 뭐 회계사나 하지. 이거 하다가 안 되면은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나 하지. 이렇게 좀 숨을 때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맨땅에 헤딩하는 절박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자격증에 숨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할 수 있는 그 멘탈리티 가진 인재들을 더 원합니다. 실제로 CFA나 CPA 없어도 그 뱅커로서 프라이빗 equity 인베스터로 잘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judgment skill하고 리더십이에요. 이거는 CPA, CFA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경험에서, 본인의 실패 경험에서 얻어지는 거라서 저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모펀드가 생각하는 것은 대개 이제 국내 기업이라든가 네. 국내 기업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M&A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사실은 뭐 아주 뭐 미국 기업이라든가 유럽 기업을 사실은 M&A 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그렇죠? 많지 않으라 거의 뭐 100이면 99는 다 국내 기업만 하는데 뭐 그것도 좋은 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성공을 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저희는 좀 차별화하고 우리 지금 SJL의 직원의 100%가 글로벌 IB 출신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P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영어를 뭐 자유제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재풀 그리고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게 뭐냐 보니까 크로스보더 M&A를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럼 앞으로도 이제 크로스보더 M&A를 이제 많이 하실 거고. 네. 그것은 지역으로 따지면 어떤 지역의 기업들이 저희가 업종으로 따지면 어떤 업종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역은 선진국 위주예요. 그래서 미국, 영국, 네. 독일, 일본 네. 하고 maybe France and Germany 정도. 저희가 안 보는 나라는 예수 차이나 안 봅니다. 그리고 안 보는 나라. 왜냐하면 어떤 시장에 진출해서 예측 안 해야 되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한 나라는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분야는 어떤 분야든 우리가 한국 기업하고 같이 일을 해서 같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 그게 주로 우리가 이제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핵심 장비들,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쪽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예상치를 가지고 있고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다, 그리고 그 안에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할 거다, 정부 정치가 어떻게 될 거다를 예상하고서 이제 투자하는데. 그거를 예상치 못하게 정부 시책이 바뀐다거나 정책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바뀌는 자본시장 논리가 아니라 뭐 그냥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시장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플레이어가 있는 시장 뭐 카피를 한다거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다거나 그리고 계약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한다는 시장, 그런 시장은 저희 아예 안 봅니다. 그게 아직도 중국이 이제 발전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너무 그런 리스크가 많아서 저희는 중국 시장은 안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이제 많이 보시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 경쟁력이 어떤지에 대한 상당한 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기업들 또는 중소기업들 굉장히 많이 수준이 올라갔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솔직한 판단, 평가는 어떤 것입니까? 기업이 실력도 있고 그리고 잘 만들고 그리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라이즈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많이 글로벌라이즈 됐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 부족한. 글로벌라이즈가 수출을 한 것도 글로벌로 나가는 거죠. 네. 현재 공장을 만든 것도 글로벌라이즈 하는 거예요. 해외로 수출을 하니까 공장을 하니까. 근데 진정한 글로벌라이즈가 되려면요, 우리가 더 이상 한국 회사가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아주 이제 본부도 해외에다 둘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외 기업을 인수해서 같이 글로벌라이즈가 된다. 제가 항상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위해 제가 이제 그 타운홀을 할 때, This company is not an American company anymore. We're not going to make you guys as a Korean company. We're going to be a global company together. 항상 이 얘기를 해요. It's a global. 네,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 직원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수한 후에도 우리가 이 윈윈 게임을 하겠다. 윈윈 게임을 하겠다. 여기서 같이 노력해서 같이 창출한 거는 과실은 항상 같이 나누겠다. 여기 경영자,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 도시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non-profit 그 공헌도 하고 해서 이제 이 커뮤니티 해도 우리가 이제 공헌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처음에 했을 때 2020년도에 초에는 미국에서 마스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모멘티브 어드밴스 매트리얼을 실리콘 만든 회사의 헤드쿼터가 워터포드에 있는데 저희가 KCC를 해서 거기에 그 마스크를 13만 개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 당시 그 공장에서 2교대로 할 때 필요한 거는 5만 개도 안 됐어요. 나머지 8만 개를 거기 그 워터포드에 있는 소방서, 하스피럴 그리고 폴리스 스테이션에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로컬 뉴스페이퍼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굉장히 그 한국 주주들이 한국 기업이 그 로컬 커뮤니티에 공헌을 많이 한다고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눈으로서 보는 기업에 대한 생각하고 네. 또 우리 이제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를 많이 하시는 이제 일반 개인들도 있단 말이죠. 이분들이 기업을 보는 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개인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면은 그 기업의 경영을 참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선택을 해서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갔다가 주가가 오르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 회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사모펀드는 경영권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가치 창출하기 위해서 경영에 참여한다. 이게 사모펀드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거든요. 그럼 개인이 투자할 회사, 네. 주식을 살 회사를 고르는 눈하고 네. 또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회사 대상 회사를 고른 눈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사모펀드는 경영진이 안 좋은 회사도 이건 좋은 회사고 좋은 업이고 좋은 마켓 포지션인데 경영진이 안 좋다. 네. 그거 가서 사요. 네. 가서 경영진을 바꿔버리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못 하거든요. 내가 주식은 살 수 있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들 할 때 좋은 경영진, 좋은 제품, 좋은 브랜드, 좋은 마켓 포지션이 있는 데를 골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죠. 그래서 지난 30년, 40년 동안 사모펀드가 각광을 받은 이유가 그게 제일 큽니다. 네. 변화시킬 수 있는지. 네. 실제로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좋은 회사다, 좋은 경영진이다, 좋은 미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꼭 좋은 투자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투자해 본 적이 2번밖에 없어요. 아하. 2번밖에. 네. 2번 중에 한 번은 좋은 결과를 얻었고 한 번은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네. 근데 제가 얻은 게 주식 투자는 절대로 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 시장에 인덱스 펀드만 삽니다. 그 보통 이제 S&P 500, 나스닥 인덱스 펀드가 있어요. ETF라고 요즘 그러죠. 네, 네. 그걸 하는 거는 제가 이제 145년, 146년 동안 다우존스를 봤어요. 다우존스의 처음에는 이게 12개 주식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12개 주식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GE밖에 없어요. 제너럴 일렉트릭밖에. 근데 145년 동안 다우존스에 누가 돈을 집어넣었으면은 평균 연 9.6% 수익이 나와요. 복리로. 근데 만약에 12개 주식을 개별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다 망하고 GE만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요즘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발전을 하는데 개별 주식은 망할 수가 있구나. 거의 망해요. 네. 그래서 시장을 사는 거예요. 시장도 유명한 시장, 네. 유명한 시장, 미국 시장, 한국 시장은 너무 좁고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도 나스닥이 요즘 더 좋거든요, 기술주. 그래서 그것만 합니다. 그것만 하고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이제 기업을 인수를 할 때 우리한테 돈을 대주시는 그 리미티드 파트너들이 있거든요. 네. 연기금들, 금융기관들 할 때 제 돈도 거기다 넣습니다. 아하. GP 커미트먼, 그러니까 저도 커미트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또 같이 인베스트먼트 하죠. 그 두 가지 외에는 저는 개인 투자를 안 합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로. 네, 굉장히 왜냐면 그럴 시간도 없고 네. 그리고 주식 투자에 개인들은 비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용이라는 게 투자하는 데 신경 쓰는 거 제일 큰 비용이에요. 매일 보는 거. 두 번째 비용은 매니지먼트 피. 그것도 줄여야 되고 그 비용 중에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절대 돈을 잃지 말아야 돼요. 절대 돈 잃지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그래서 그게 보면 146년 동안 미국의 다우존스에 투자해놨으면 안 버는 게 벌써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저는 딴 데 할 데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한테는 약간 조금 상당히 비관적인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해보면요,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주식을 투자해서 A라는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더블 됐어요. 또 B를 사가지고 또 정말 잘해서 또 더블이 됐어요. 또 C를 사서 또 더블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2배, 4배, 8배 되잖아요. 근데 이래서 네 번째 주식 D를 샀을 때 망하면 한꺼번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정말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러지 말고 시장은 벌써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증명된 시장에, 투명한 시장에, 자본시장이 워킹하는 시장에 인덱스를 사는 거예요. 그건 뭐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자, 우리 자본시장, 네.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 계속 말씀이 이제 증명된 시장, 네, 또 검증된 시장에 대한 이 상당히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은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 조금 더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네, 조금 더 발전해야 되고, 세팅이 돼야 되고 이런 시장인 것이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면에서 첫째는 시장 자체가 작습니다. 작아서 이게 외부 변수 때문에 뭐 남북 문제, 무슨 뭐 오일가, 뭐 미국의 금리 이게 조금만 하면 우리는 막 흔들려요. 외부 요인 때문에 네. 흔들리는 작은 시장이다. 두 번째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은행주, 금융은 정부에서 정책이 변하면 그냥 횡재세를 포함해서 그리고 공매도 뭐 금지 이런 게 변해서 시장이 바뀌니까 이런 정부 정책 요인 때문에 바뀌는 거 해서 예측이 참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 시장만 봅니다.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네. 역설적으로는 그런 지금 허들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우리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네. 그걸 통해서 자본시장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네. 우리도 우리 자산이 궁극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그 투자자들도 그 성장의 덕을 얻는 혜택을 보는 네. 그런 이 구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죠. 근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정부가 많이 하고 있고 네. 자본시장법을 만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건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금융은 하루 아침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JP 모건, 골드만삭스, 무슨 모건 스탠리 이런 회사는 그 기업 연한이 200년, 300년 된 회사예요. 그동안 무수히 많은 IP도 있었는데 다 90% 이상이 망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업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방 이후에 60년대부터 지금 뭐 약간 70년 그동안 이제 해온 거니까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금융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금융이 앞으로 이제 더 잘 되려고 하면은 몇 가지 우리가 좀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금융이 이게 보조 산업이 아니에요. 금융이 주 산업이에요. 미국 전체 시가총액의 20% 넘게가 금융사들이 차지해요. 은행, 보험, 카드 이런 데 다 손보사. 근데 우리는 10%가 좀 넘어요. 그만큼 금융산업이 이제 그 메인으로 안 본다는 얘기인데 메인으로 안 보는 거는 정부에서 시각도 그래요. 이게 반도체나 자동차나 철강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라이즈 될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조 산업이 아니고 주 산업이라는 걸 우리 알고 이렇게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보면은요 제조업으로 출발해서 결국은 제조업도 하지만은 서비스 산업으로 가야 돼요. 서비스 산업으로 이제 사람을 이 머리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서비스 산업 중에서 제일 큰 산업이 금융 산업이에요. 물론 서비스 산업에 법률, 교육, 관광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금융이 제일 큰 그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금융을 우리가 은행을 해야 되는지 보험을 해야 되는지 IB를 해야 되는지 이 보면은 그 산업들은 은행, 보험, IB는 대규모 그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그리고 오랜 역사가 필요하고 브랜드가 필요해요. 우리가 단기간에 빨리 할 수 있는 거 뭔가를 보면은 자산운용업이에요. 자산운용업. 자산운용업 중에서도 무슨 피델리티 이런데 블랙스톤 이런 데는 거기도 업력이 100년 이상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브랜드가 있으니까. 근데 자산운용 중에서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게 프라이빗 에쿼티예요. 프라이빗 에쿼티는 소수의 특공대가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 잘하는 사람들이 몇 조를 굴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가 한국 사람이 아주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모든 걸 다 잘한다가 아니라 프라이빗 에쿼티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산업, 우리가 아는 기업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자. 이제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딱 거기에 니시 마켓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안 두는 경향이 있는 게 또 사실 부동산 시장이 또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또는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있어서 네. 그런 영향이 또 있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죠. 네. 그래 왔고 그리고 아파트를 포함해서 부동산이 많이 이제 가치 보존도 하고 가치를 높였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질 않거든요. 수요도 줄고 서울을 포함한 특정 지역만 빼놓고는 부동산 값이 저는 앞으로 오르기가 어렵다고 봐요. 네. 그게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마 서울을 포함한 서울도 특정 지역만 그래서 부동산이 앞으로 재택으로 과연 이게 계속 이어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수단이 필요하죠. 그 다른 수단이 우리는 자본시장이 돼야 되고 네, 또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네, 상당한 이 소비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의 어느 정도를
반영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필요하죠. 네, 네. 정부도 그렇고 네. 시장도 그렇고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들을 상대로 투자하는 활동을 안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투자한다고 하면은 저는 미국 시장에 그 인덱스 펀드 ETF를 추천을 하고 재밌는 거는 워런 버핏이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내가 죽으면은 당신은 ETF만 하라.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니죠. 네, 아직 부인한테 돌아가신 건 이렇게 아닌데 이제 얘기했어요. 유언을 그렇게 네. 하셨다는 얘기죠. 네. S&P 500, 나스닥 인덱스 펀드만 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 투자가로서 그 기관 투자가를 이제 이끄시는 분으로서는 워런 버핏을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분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고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가치 투자를 합니다. 가치 투자를 해서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재무 투자뿐만 아니라 가치 창출하는 장기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시고 그 돈을 대부분 99%를 사회에 도네이션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그분을 존경을 하고 두 번째 분은 개인 투자가로서 제가 제일 많이 배운 분이 존 버글씨가 뱅거드라고 하는 그 인덱스 펀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인덱스 펀드가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교의 졸업 논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스탁 피킹을 잘해도 결국은 95% 이상이 그냥 시장 인덱스가 이겨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비용 많이 들이지 말고 돈 절대 잃지 말고 할 수 있는 게 인덱스 펀드예요. 저는 그래서 인덱스 펀드만 하는데 그거를 창시하신 존 버글씨 제가 존경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기관으로서 저희가 이제 그 모델로 삼고 있는 기관이 CDNR이라고 하고는 미국의 1세대 사모펀드입니다. 클레이튼 W and 라이스 CDNR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물론 그 프로핏을 극대화하려고 하지만은 그 재무적인 기법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R&D 투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서 리턴하는 그런 사모펀드예요. 그리고 여기 또 유명하신 잭 월치 전 지휘회장이 이 회사의 오퍼레이팅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롤 모델을 삼고 있는 그 미국의 사모펀드입니다. 우리 SJL 파트너스에 투자한 네. 이제 투자 펀드 그러니까 펀드 규모와 또 이 성격은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저희는 이제 대부분이 한국의 LP들, 한국 연기금, 네. 금융기관들이 네. 저희 LP로 하고 돼 계십니다. 있고, 예. 네. 전체적으로는 아까 이제 투자 금액이 이제 8조라고 하셨나요? 지금 이제 한 5조 정도 되죠. 5조 정도, 지금까지 네. 쭉 누적적으로 보면은요. 네, 네. 그럼 펀드 전체 규모는 그보다 조금 더 될 수 있겠네요. 이제 지금 현재 지금까지 그러니까 누적지금에서 지금 엑스트한 것도 있으니까요. 네, 네,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펀드 규모가 한 1.2 빌리언 정도 한 1조 한 7천. 7천. 네. 우리 그 임석정 회장님은 원래는 그 국내에서 태어나서 네. 또 국내 대학을 졸업하시고 하셨죠. 네. 회장님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분이신지. 저는 이제 대학교를 여기서 졸업하고 제가 대학교 4년 동안은 이제 제가 79학번인데 1학년만 제가 제대로 댕긴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은 제대로 댕기고 2학년부터는 뭘 딴 거라고? 2학년부터는 이제 그 1학년 겨울방학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네, 네, 네. 근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2학년은 거의 못 당긴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또 특히 대모로 유명한 학교라서 3학년은 한 반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4학년 때 다시 이제 학교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학을 가겠다고 생각을 했고 유학을 바로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도 이제 그 박사까지 하신 분인데
가기 전날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하면서 두 가지만 약속을 해라. 첫 번째, 너 여기 가서 앞으로 10년 동안 오지 마라. 네, 네. 방학 때 올 수 있는데 네. 오지 마라. 네. 그리고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미국 사람처럼 일하고 한국을 잊어버려라. 그래서 미국을 이기려면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가서 난 미국 사람처럼 생각해라. 약속하겠냐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사인하라 해서 사인을 했어요. 그랬군요. 두 번째, 내가 나라에서 나보고 가르치라고 하는 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국민학교에 있었어요. 그게 의무교육에 있었어요. 근데 나는 내 장남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했고 지금 유학까지 보낸다. 근데 내가 너한테 쓰는 비용이 다 적어 놓으셨어요. 이건데 갚아라. 갚되 만기는 없고 이자는 10%다. 그 말씀해 주셨어요. 갚아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받은 돈은 이건 내가 장학금으로 쓰겠다. 네. 그래서 갚았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갚으신 원리금이 얼마나 되나요? 그때가 91년도 제가 5월 달에 다 갚았는데 네. 그때 400만 원이었었어요. 월. 월. 예. 그럼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됐나요? 뭐 82년도부터 했으니까 이제 정확한 이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다 갚고 그때 또 100만 원을 올리셨어요. 네. 그때부터는 500만 원을 다 갚았는데 네. 그래서 그게 지금도 계속 그 아버님 부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네. 2015년인데 어머님 부자로 계속 나가요. 아하. 그럼 그 아버님 생각대로 그렇게 아버님 원하시는 분야로 이렇게 돈이 쓰이고 있는 거죠? 이제 아버님이 그 하셨으니까 저는 모르죠. 그렇군요. 그 돈은 지금 어머님이 다 받고 계세요. 네, 네. 결국은 아버님은 어머님을 굉장히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 전에 내가 투자했던 것 중에서 제일 좋은 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선악이 개오사라는 말이 있어요. 선한 거, 악한 게 개오사라. 모두 나의 스승이다. 이제 선악도 되지만은 성공할 때도 많이 배우고 특히 많이 배우는 거는 악, 실패할 때 더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제가 쭉 돌아보면은 제 그 컴퓨터에 몇 번 실패했는지를 1번부터 9번까지 다 써놨어요. 지금까지 64년 동안 9번 실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볼 때 그때 항상 하는 게 여기서 주저앉으면은 실패지만은 내가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면은 이 실패는 나한테 중요한 경험이 된다. 중요한 자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선악이 개오사라는 거를 항상 저는 이제 마음에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신우일신. 매일 새로워지고 매일 발전해야 되고 매일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신우일신은 굉장히 좋아하고 Am I getting better every day?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 보면서 스스로한테 묻는 질문입니다. 아주 마지막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고 오늘 이 전반적인 사모펀드 또 그 투자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얘기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업 투자의 원칙, 기업 운용의 원칙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SJL 파트너스는 그런 면에서 어떤 일관성과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임석정 회장님 말씀,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